미국 슈퍼 화요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미국 증시는 대선과 코로나19 공포에 어떻게 움직일까?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글로벌 증시를 전망하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그래도 참 다행이죠.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하면서 또 우리 증시 안에서도 관련주들 상승, 반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요인 때문에 반등을 했을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좀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차익을 해야 될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 좀 흐름을 보자면은 정말 금융위기 때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체감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물론 코로나19 때문이겠죠? 네. 우선 결론은 아까 질문했던 내용 보면 저가 매수가 맞죠? 네. 저가 매수가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럼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은 MSCI 월드 지수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 고점 대비해서 바닥까지 자그마치 14%나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폭락이 일어났었고요. 특히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은 뭐 계속 연일 최고치 경신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약 일주일 만에 미국 증시를 보시면 S&P는 뭐 거의 16%, 네. 또 나스닥도 16%, 다우존스도 16%,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16% MSCI 월드 지수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은 잘 해결을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4% 정도 폭락하고 나서 그게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반등했던 이유는 확진자 수 늘어나는 폭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반등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이탈리아, 뭐 이란 등등에서 중국이 겪었던 걸 똑같이 겪는 게 아니냐. 자,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다 퍼진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전 세계가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까지 있으면서 이렇게 폭락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끝으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결국 그 2월 달에 중국의 PMI 지표. 거의 뭐 사상 최저치까지 폭락을 했죠. 비제조업, 제조업 다 뭐 30대, 뭐 20대, 뭐 이런 숫자가 나왔으니까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도 더 낮은 숫자, 뭐 이런 숫자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전 세계로 퍼지면 정말 경기 침체가 오겠구나. 금융 위기가 이어지겠구나.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런 폭락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정말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감까지도 불러일으켰는데 근데 시장의 분위기 급 반전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특히나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렇게 대응하고 나서 세 차례나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네. 자, 우선은 이게 팬데믹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팬데믹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그만큼 감염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불안 중에 다행인 것이죠. 천만다행인 것이 치사율이 낮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름부터 이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오래 갈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미 연준의 파웰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해오다가 경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바로 말을 바꿨죠.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뭐 금리 인하뿐만이 아닙니다. 양적 완화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또 10년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놓고 보면 오는 3월 18일 날 0.25가 아니라 0.5%까지도 인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을 거의 퍼붓다시피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크게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의 이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버리면 그렇게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수준만 놓고 보면 정말로 0.5%까지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지금 시장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바닥은 본 거 아니냐. 근데 물론 또 확진자 수가 다른 국가에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또 보여지면 네. 한 번의 조정은 더 올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16% 빠졌었던 그 바닥이 진 바닥이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더 높은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0.5%의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많이 힘들었고 이제 바닥이 보이고 있다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3월 3일을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14개 주에서 각 당의 대선 경선이 열리는데 이 경선이 미국 증시하고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 경선에서는 네. 이 슈퍼 화요일이라고 하죠. 14개 주의 동시다발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만큼 도대체 누가 이제 후보가 되느냐 이게 거의 결정나다시피 하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버니 샌더스 그리고 조 바이든 여기에 이제 블룸버그 이 세 분이 1, 2, 3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538이라는 이 선거 전문 매체에서 얘기 나온 것을 보시면은 샌더스가 지금 28.8%. 네, 1위, 그리고 바이든이 16.7%, 네. 그리고 블룸버그가 15.1%로 2위 다툼 중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샌더스는 아무래도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슈퍼 화요일 결과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쟁을 했었을 때 이길 수 있을 만한 대선 후보가 나타날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런 부분을 계속 요의주시할 수밖에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후보는 블룸버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샌더스나 바이든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 바이든이 좀 막판 스퍼트를 좀 보여주면서 따라잡고 있는데 어떤 경선 주자로 결과가 나올지 이 점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경제 지표도 봐야 돼요.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 경제가 침체된다. 얼마만큼 그런지 수치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무엇을 좀 볼까요? 네, 이제 수치로 확인하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네. 수치는 안 좋게 나올 건데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을 한번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MI 지표가 30대 제조업 PMI 지표가 비제조업 PMI 지표가 29.6, 30이 깨지는 상황. 네. 50 이하는 다 위축인데 맞아요. 예, 거의 뭐 어마무지한 숫자가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발표됐는데 중국 시장은 거의 올라요.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중요한 것이 이번 사태가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망가져서 즉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서 이렇게 소비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전염병 때문에 쓰지 않을 뿐이지 네. 그냥 저축률만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이것만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숫자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 소득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보시면 1월 달에 개인 소득이 0.6%나 전달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거의 뭐 최고치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지금 보시면 미국의 노동 참여율을 놓고 보시면은요. 63.4%.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숫자들을 확인할 때 결국은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소비가 안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또 경기 부양까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여름철이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잡히기 시작하면 습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단기적인 요소일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정말로 개인들의 펀더멘탈이 좋냐 안 좋냐.
미국과 중국의 개인 펀더멘털이 어떠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봐야 되는 차트 중에서 네. 저희가 네모 표시한 부분이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네모로 올려드린 구간이 결국 유동성이 왕창 부여됐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됐냐 네. 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첫 번째는 닷컴 버블 때입니다. 이때도 보험성 금리 인하 세 차례 일어나고 나서 큰 폭 상승. 그리고 사스 구간 보시면은 2003년부터 네. 엄청나게 올랐죠. 오랜 기간 올랐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신종플루 구간, 2009년이죠. 2009년, 10년. 예, 항상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습니다. 한 15% 정도 조정받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30%, 50% 이런 장이 오니까 네.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포를 좀 기회로 삼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동훈 본부장의 3월 우리 증시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들어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 자, 중요한 것은 환율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달러가 초강세로 계속 가버리면 이때는 신흥국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웠는데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가 약보합세로 갑니다. 네. 벌써 거의 100 수준에서 이제 거의 97까지 내려왔죠. 우리 예상하는 박스권이 97에서 100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화도 마찬가지로 안정을 찾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벌써 119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 숫자를 보면 물론 1일당으로 따지면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달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의 매출은 나빠지지 않을 거다. 네. 자,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당연히 한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의 상승폭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서 투자 기회를 삼아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동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